우리는 젊을 때 늘 앞만 보고 달립니다. 성공을 위해, 자녀를 위해, 안정된 삶을 위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면 깨닫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빛이 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하루를 버티는 힘조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어떤 집에서 살아야 마지막까지 걱정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노후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 이막의 무대이자 새로운 삶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배경은 곧 여러분이 선택한 집과 환경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들은 많은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큰 집을 고집했는데 오히려 외로움과 관리의 짐만 커졌습니다. 집은 넓었지만 마음은 좁아지고 그 집을 지키는 일은 자유가 아니라 족쇄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노후에 가장 힘든 건 집의 크기가 아니라 그 집이 놓인 환경이었어요. 이웃과 소통이 끊긴 동네에서 하루를 지내니 사람 목소리보다 시계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리더군요. 여러분, 노후의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이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존엄이 담겨 있고 일상의 습관이 스며 있으며 인간관계의 온도가 배어 있습니다. 노후에 중요한 건 크기나 화려함이 아닙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몸을 돌봐주며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온기가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노후에 살 집은 곧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할 배와 같습니다. 어떤 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평온한 항해가 될 수도 있고 거센 파도 속에서 홀로 흔들리는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후엔 이런 곳, 이런 집에서 사세요. 그래야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행복합니다. 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집의 구조나 부동산의 가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존엄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건 크기와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와 함께 살던 시절의 집을 그대로 유지하려 합니다. 넓은 거실, 여러 개의 방, 베란다와 다용 도실까지 갖춘 큰 집은 젊을 때는 든든한 자산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그 넓은 공간이 오히려 짐이 됩니다. 한 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큰 집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혼자 청소하는데 하루가 다 가고 관리비와 전기세는 부담으로만 남더군요.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지키느라 매일 지쳐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노후의 집은 화려하거나 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담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작은 집은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주고 살림도 간소화시켜줍니다. 그 덕에 집은 피곤한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됩니다. 또 중요한 건 동선의 단순함입니다. 계단이 많거나 구조가 복잡한 집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합니다. 넘어짐은 노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실이나 주방처럼 자주 드나드는 공간은 단순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저는 한 상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노후에 단층 집으로 옮기신 게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이 사라지고 모든 공간이 눈에 보이니 관리도 쉬워졌습니다. 집이 작아졌는데 오히려 마음은 훨씬 넉넉해지셨죠. 큰 집은 겉으로는 부러움을 살 수 있지만 노후에는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작아도 안전하고 단순해도 아늑하며 그 안에서 스스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집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곳이 됩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넓은 집이 아니라 움직임이 편하고 안전하며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공간입니다. 집은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느껴지는 평온으로 가치를 매겨야 합니다. 노후의 집을 고를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사람과의 거리입니다. 아무리 집이 편안하고 구조가 단순해도 사람과 단절된 공간에 살면 외로움이라는 그림자가 끊임없이 따라붙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은퇴 후 한적한 교회로 이사 갔는데 경치는 좋았지만 결국 그 선택이 가장 큰 실수였어요. 차가 없으면 어디도 갈 수 없고 이웃과의 교류는 전혀 없고 병원이나 마트는 멀기만 하니 오히려 삶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노후에 중요한 건 집의 외형이 아니라 그 집이 놓여 있는 환경입니다. 특히 이웃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큰 힘이 됩니다. 단순한 인사 한마디, 문 앞에서의 짧은 대화가 하루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할머니 몇 분이 벤치에 모여 오늘은 뭐 드셨어요? 라며 웃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은 혼자 있는 공간이지만 주변 환경이 곧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주변과 단절되어 있으면 그 공간은 금세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외출이 불편하고 사람과의 교류가 막히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집을 선택할 때 반드시 이웃과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시장이나 마트가 있고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마주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웃의 존재는 단순히 불편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병원과의 거리입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됩니다. 멀리 있는 대형 병원보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작은 의원 하나가 훨씬 더 든든할 때가 많습니다. 집을 고를 때 병원, 약국, 보건소 같은 시설과의 거리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사람과 단절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변에 말을 걸 수 있는 이웃이 있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가게와 병원이 있으며 하루에 한 번쯤은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곳이 바로 좋은 집이 됩니다.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기준은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을 그리워합니다. 젊을 때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햇볕 한 줄기, 바람 한 점, 나무 한 그루가 마음을 더 크게 위로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심의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던 부부는 은퇴 후 햇볕이 잘 드는 작은 마당집으로 옮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군요.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저녁에는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니 몸과 마음이 모두 달라졌습니다. 그분의 말 속에는 집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자연과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후의 집은 햇볕과 바람이 잘 드는 집이어야 합니다. 햇볕은 몸을 덮여주고 마음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햇볕이 잘 드는 집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우울감을 줄여주며 몸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반대로 햇볕이 들지 않는 집은 금세 습기가 차고 마음까지 어두워집니다. 또한 바람이 잘 통하는 집은 사람의 기운을 새롭게 합니다. 답답한 공기 속에선 몸도 무겁고 생각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선 그 자체로 삶이 가벼워집니다. 이처럼 햇볕과 바람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연이라도 함께하는 공간은 삶의 활력을 줍니다. 집 앞에 작은 정원이 있거나 베란다에 화분 몇 개가 있거나 심지어 창문 밖으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계절의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은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화려한 인테리어보다 햇볕과 바람, 그리고 자연의 소리에 더 가까워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과 행복의 문제입니다. 결국 노후의 집은 우리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봐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햇볕과 바람이 드는 집, 작은 자연과 연결된 집은 그 자체로 약이 됩니다. 그곳에서의 하루는 단순히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네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었어요. 회사에서, 밖에서, 사람들 속에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게 되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집이란 결국 내가 하루를 어떻게 쓰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곳이라는 걸요. 노후의 집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햇볕이 잘 드는 거실은 자연스럽게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고 싶게 만듭니다. 작은 마당이나 베란다는 화초를 돌보거나 산책을 하듯 잠시 나가 바람을 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처럼 집은 무심코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웃과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입니다. 집 앞에 작은 벤치, 단지 내의 산책로, 근처의 작은 공원 같은 공간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게 합니다. 혼자만의 공간도 필요하지만 적당한 사회적 접촉은 외로움을 줄이고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한 어르신이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혼자 걷던 그분은 어느 날 다른 이웃과 눈인사를 나누고 며칠 뒤엔 함께 걷게 되었고 결국 그 시간이 매일 기다려지는 작은 모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집의 위치와 환경이 그분에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선물한 겁니다. 노후의 집을 고를 때는 단순히 편리함만 따질 게 아닙니다. 그 공간에서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를 상상해야 합니다. 그 시간들이 단조롭지 않고 소소하지만 풍요로우며 나를 점점 더 외롭지 않게 만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이란 결국 시간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삭막하면 시간도 삭막해지고 그릇이 따뜻하면 시간도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온도가 곧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다섯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마음이 편안한가입니다. 집이란 외부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안정을 우선시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집이라도 마음이 늘 불편하다면 그곳은 결코 행복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권유해서 도심의 새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지만 정작 본인은 불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새 집이라도 낯선 공간은 나를 긴장하게 했어요. 아는 이웃도 없고 동네의 풍경도 낯설다 보니 집 안에 있어도 늘 불안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집은 남이 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내가 머물 때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후의 집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편안히 숨을 쉴 수 있고 밤에 잠들 때 따뜻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구조가 훌륭하고 편의시설이 가까워도 그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집이 마음의 평안을 주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익숙함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익숙한 동네, 익숙한 길, 익숙한 풍경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루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자존심을 지켜주는 환경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시설과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은 노후의 삶을 당당하게 지켜줍니다. 의존이 아니라 안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가입니다. 어떤 집은 겉보기에 완벽해도 그 안에서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없다면 그 집은 결코 나에게 맞지 않는 공간입니다. 작은 집이어도 취미를 즐길 수 있는 한 구석이 있고 간단한 손님 맞이가 가능한 자리가 있으며 내가 쉴 수 있는 의자가 있다면 그 집은 좋은 집입니다. 집은 물리적 조건을 넘어 영혼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불편한 집은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편안한 집은 마음을 단단히 지탱해 줍니다.
노후의 집을 고를 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집에서 나는 마음이 편안한가? 이 집은 나를 존중해 주는가? 오늘 우리는 노후의 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벽과 지붕이 있는 건물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할 동반자로서의 집 말입니다. 첫째, 집은 크지 않아야 합니다. 넓은 집은 젊을 때는 자랑일 수 있지만 노후에는 관리와 외로움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아담하고 단순한 집이 오히려 편안함을 줍니다. 둘째, 사람과 가까운 곳이어야 합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시장이나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노후의 안전망이 됩니다. 사람의 온기가 있는 집은 외로움을 멀리합니다. 셋째, 자연과 이어져야 합니다. 햇볕이 드는 창, 바람이 통하는 구조, 작은 화초 하나가 삶의 리듬을 바꿉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힘은 자연에서 옵니다. 넷째,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이웃과 산책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집은 삶을 의미 있게 합니다. 다섯째,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남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이 편해야 비로소 좋은 집입니다. 익숙함은 안정감을 주고 자존심을 지켜주는 환경은 삶을 존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노후의 집은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인생의 품격을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집이 크든 작든, 그곳에서 마음이 평안하다면 이미 좋은 집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가? 내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공간이 나를 마지막까지 존중해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집은 여러분의 선택을 반영하고 그 선택은 곧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하며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